우리가 60대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아직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재취업을 하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든 노후 설계를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70세가 되면 모든 것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70대 이후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것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60대에 외면했던 현실들이 갑자기 차갑고 냉혹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70세 이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할 너무나도 현실적인 냉혹함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냉혹한 현실은 소득의 완벽한 붕괴와 예상치 못한 지출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70세가 되면 사실상 월급 형태의 소득 창출은 완전히 멈춥니다. 60대에는 용돈벌이라도 가능하지만 70대가 되면 고용시장 자체가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돈은 오로지 쓰는 행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비정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지출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굵직한 병원 검사나 시술이 필요해지고 노후 주택 수리비,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비정기적인 지출 요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월 200만 원 생활비를 예상했다면 실제로 70대가 되었을 때 그 돈은 물가 상승과 의료 지출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소득은 이미 멈췄는데 지출 규모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팽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냉혹한 현실은 건강 자본의 비가역적 하락입니다. 50대까지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70대 이후의 건강 하락은 이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신체 능력의 하락입니다. 이 시기에는 간병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은 60%, 남성은 40%가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냉혹한 현실이냐면 바로 이 건강 하락이 곧 간병 비용과 자유의 상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자체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더라도 매일 나를 씻기고 식사를 도와줄 누군가의 인건비, 즉 간병비는 고스란히 노후 자산의 가장 빠른 지출 항목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간병이 내 배우자에게 전가되어 노노 케어로 이어지며 두 사람의 노후를 모두 파괴하는 치명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냉혹한 현실은 실패 후 재기 기회의 상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50대 중반에 투자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최소 10년 이상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70대에 일어난 단 한 번의 큰 경제적 실수나 건강 악화는 곧바로 나머지 노후 전체를 빈곤의 늪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최대의 희소 자원이 됩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50대에는 투자금으로 쓸 수 있지만 70대에는 마지막 비상금으로만 기능해야 합니다. 실수할 기회도 만회할 기회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70세 이후 노후 설계에서 가장 압박감을 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네 번째 냉혹한 현실은 급격한 역할, 상실과 관계망의 붕괴입니다. 은퇴하면 직장에서 역할이 사라진다고 하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역할 상실이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야 삶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주변에서 나를 찾는 일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건강 문제나 간병 문제로 인해 모임에서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70세부터 80세 사이에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속도는 60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집니다. 내가 필요했던 사회적 관계망이 붕괴되면서 노년층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삶의 의미와 사회적 연결성이 급격히 소진되는 냉혹함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할 의미 자본마저 소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냉혹한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할 은퇴의 빈곤의 함정, 간병지옥, 그리고 자녀 리스크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70대는 방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핵심을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65세부터 꼬박꼬박 나오니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믿죠. 정부도 계속 홍보해 왔고요. 하지만 70세 이후 빈곤층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국민연금 함정에 빠져 계셨습니다. 일단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고작 62만 원 수준입니다. 혹시 나는 많이 낸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상위 10%의 수령액도 월평균 1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인 가구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경로가 바로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 절벽 구간입니다. 보통 50대 후반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은 65세 혹은 그 이후에나 개시되죠. 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이어가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개인 저축을 생활비로 헐어쓰게 됩니다. 문제는 재취업 소득이 기대치보다 적거나 금방 끊기고 6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비상금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60대에 그나마 버티던 분들이 70대가 되어 무너지는 건 그때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용 때문입니다. 월 60만 원짜리 연금을 가지고는 감당 자체가 안 되죠. 연금이 들어와도 병원비와 약값으로 바로 빠져나가고 결국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는 주택연금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당장의 현금 흐름은 좋아지지만 자산이 급격히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노후를 지탱할 마지막 버팀목마저 사라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안전망일 뿐입니다. 우리의 70대 이후 삶을 책임져 줄 황금 열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면 보통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런데 70세 이후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내 노후 자산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60대에 겪는 자녀 리스크와 70대에 겪는 자녀 리스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60대에는 그래도 아직 재취업이나 퇴직금을 활용해 어떻게든 지원이 가능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그동안 아껴 모았던 내 노후 자금을 직접 헐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대 후반까지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받거나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좀 보태는 캥거루족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70대 이후의 노후를 진짜 무너뜨리는 건 갑자기 닥치는 황혼 부양의 늪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50대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서 수억 원의 빚을 갚아줘야 한다거나 이혼 후
손주들과 함께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와서 장기간 부양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모아놓은 개인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까지 깨서 자녀의 빚을 해결해주고 나면 그 순간부터 노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시지만 이 자녀 리스크 한 방에 노후 자금의 안전망이라고 믿었던 사적연금까지 모조리 무너집니다. 특히 70세가 넘어서는 다시 소득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까먹은 노후 자금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곧 앞서 이야기했던 은퇴 빈곤을 가속화시키고 만약 배우자나 본인이 아프면 노노케어의 간병지옥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자녀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못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게 마지막일 거야라는 희망 고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제적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은 깎여나갑니다. 결국 성공적인 70대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해주는 것과 당신의 생존에 필요한 노후 부양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냉정한 방어벽은 바로 자녀와의 적절한 경제적 독립선을 그어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70대 이후 삶을 지켜내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우리가 노후의 위험을 이야기할 때 돈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죠. 하지만 70세 이후 노후를 가장 빠르고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사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간병지옥, 즉 노노케어의 붕괴입니다. 60대에는 배우자가 아프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75세의 배우자가 78세의 배우자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이미 관절염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노노케어입니다. 문제는 이 노노케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전문적인 기술 없이 또 본인 스스로도 신체적 한계를 가진 노인이 24시간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외부의 도움, 즉 사설 간병인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노후 자금이 무서운 속도로 증발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부부가 간병이 필요하게 될 경우 사설 간병인을 쓸 때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중증 치매나 중풍이라면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받는 걸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 정도의 노후 자금이라도 23년 안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이 간병 리스크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노케어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돌보는 사람의 건강이 피간병인보다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른바 간병살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자신을 챙길 시간은 당연히 없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간병인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본인도 쓰러져 버립니다. 배우자를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 모두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집은 기능을 멈추고 두 노인의 노후는 비극적으로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멀쩡했던 한 사람의 노후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노노케어의 가장 치명적인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간병 리스크는 당신의 노력이나 재취업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냉혹한 현실은 당신과 배우자 둘 중 누가 먼저 쓰러지든 남은 한 사람의 노후까지 함께 침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
특히 장기 요양보험이나 시설 이용 계획이 없다면 당신의 노후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70세 이후의 노후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돈 문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다. 국민연금, 생활비, 간병비. 전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돈보다 훨씬 더 빨리 소진되고 당신의 노후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 상실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60대에 은퇴를 하시면 처음에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그 자유는 쓸모없음이라는 감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40년 이상 유지해왔던 직장에서의 역할, 즉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더 이상 나를 찾아 전화하는 거래처도 없고 업무 관련해서 조언을 구할 후배도 없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장님, 부장님 같은 사회적 타이틀이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져요. 내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가치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죠. 여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의 역할마저 줄어들면 텅 빈 집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빈둥지 증후군이 70대 초반에 가장 극심해지곤 합니다. 이 역할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망의 냉혹한 축소입니다. 60대에는 동창회나 취미 모임이라도 활발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형 모임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을 선호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아프거나 간병을 하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죠. 사회생활을 하며 쌓았던 연락처는 70세가 되면 8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남은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은 배우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좋지만 만약 이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게 되면 그 고립감은 벼락처럼 찾아옵니다. 통계적으로도 배우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대 후반에 외로운 독거노인이 되는 순간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감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치명적인 건강 위험을 가져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당신의 삶을 가장 빨리 갉아먹는 요인입니다. 돈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아침에 눈을 뜰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70세 이후의 노후 설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삶의 의미 자본을 어떻게 재건할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노후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가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통장 잔고부터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모았는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은 안전한지, 이 재무제표를 점검하느라 밤잠을 설치시죠. 그런데 정작 진짜 노후를 지키는 핵심 자본은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점검하지 않으세요. 바로 건강 자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기회라도 있지만 건강 자본은 소모성입니다. 한 번 고갈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겨우 현상 유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금 당장 아픈 데가 없다가 잔고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 자본의 잔고는 여력, 즉 앞으로 닥칠 질병이나 사고를 막아낼 신체의 방어 능력, 그리고 혹독한 치료 과정을 버텨낼 체력의 비축분을 말합니다. 더 냉혹한 현실은 이 건강 자본이 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60대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생활 방식이 매일매일 우리의 자본을 갉아먹고 있죠. 마치 이자가 높은 신용카드를 펑펑 쓰는 것처럼 은퇴 시점에 이 모든 결제일이 한꺼번에 도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출 속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당신의 70대는 남은 잔고를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생존 게임이 됩니다. 왜 70세 이후에 노후가 무너지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건강 자본이 바닥나서 그 이후에 모든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잔고가 0이 되면 모든 질병과 사고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만성질환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간병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간병인이 필요해지고 병원비와 약값이 국민연금이나 생활비를 순식간에 넘어섭니다. 건강 자본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당신의 재무 상태도 동반 파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당장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년 챙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근육량입니다. 50대가 되면서 매년 12%씩 빠지는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은 70대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비축분입니다. 걷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무리가 없는지,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능적 건강을 점검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70세 이후 활동성을 결정하는 잔고이자 간병비를 아껴주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은퇴 재무 계획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의 건강 자본 잔고와 지출 속도를 확인하고 당장 투자하는 것이 노후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현물 자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70세 이후의 냉혹한 현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자녀 리스크는 멈추지 않고 갑자기 닥치는 간병지옥은 그야말로 노후를 한순간에 파괴하죠. 그렇다면 이미 닥쳐버린 70대 이후의 삶 혹은 그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비상설계는 무엇일까요? 70세 이후의 노후를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바로 압도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비상체계입니다. 우리가 60대에 준비하는 노후 설계는 주로 천천히 돈을 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이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꿈꾸죠. 하지만 70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위험은 돈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병이나 급성질환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적 지출이 한순간에 덮친다는 점입니다. 이때 필요한 돈은 매달 200만 원이 아니라 당장 수천만 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현금력입니다.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설계는 바로 자산의 액체화 설계입니다. 은퇴자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즉 살고 있는 집에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묶여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집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간병이 시작되는 순간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병원비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부부가 70세가 되었을 때 한 분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 입원 대기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자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급하게 내놓는다면 자산 가치를 크게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설계의 핵심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주거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이고 만약 간병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주거 형태를
선제적으로 다운사이징하고 차액을 비상유동자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집은 평생의 자부심일 수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설계는 인적 비상 매뉴얼입니다. 돈보다 빨리 무너지는 것이 바로 노후의 결정 능력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인지 능력 저하로 자신의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나를 대신해 재산 관리와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대리인을 지정해 두는 일입니다. 아무리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도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자산이 묶이거나 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나 임의후견 계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재산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 위임장과 의료 행위를 대신 결정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 향서 및 의료대리인 지정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적 비상 설계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춘 서류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자녀들이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계는 역할과 의미의 복원 시스템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우리는 사회적 고립이 돈보다 빨리 삶의 의미를 소진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대 이후에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동력은 결국 어딘가에 쓸모가 있다는 느낌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일이나 대단한 취미가 아니라 약한 연결망을 재건하는 일을 비상 설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약한 연결망이란 매일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지지 그룹을 말합니다. 종교 활동이든 지역 도서관의 자원봉사든 아니면 70대 이상만 참여하는 소규모 학습 동아리든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제적 능력보다 더 강력한 삶의 만족도를 주는 것은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입니다. 돈을 쓰는 노후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시간을 지출하는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할과 의미가 복원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간병이나 질병의 충격에 맞설 수 있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 즉 리질리언스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70세 이후의 냉혹한 현실은 피할 수 없지만 무너지는 속도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유동화하고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복원하는 이 세 가지 비상 설계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강력한 방어 체계 위에서 재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